법원행정처장님, 네. 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네, 판결 이 확정된 승복합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네, 됩니다.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 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재심 재판 없애버릴까요? 입법 발의해서 행정처장님의 말이 진리이시면 없애버릴까요? 해제해야 될까요? 그 재심 제도를. 재심은 그럼 왜 있습니까? 수사 날조, 증거 조작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허다히 있는 거죠. 2005년 법원이 특히 공안 사건,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강압수사, 증거조작, 날조 수사를 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적이 있죠. 그때가 대법원장이 성함이 누구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님이십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건 바로 법원 스스로가 승복할 판결이 아니다. 다시 들여다보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호 사건이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서아무개신데 안타깝게도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 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병마와 싸워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이용훈 대법관 시절에, 대법원장 시절에 240건 이상 부끄러운 사법 역사를 청산하자. 이거는 우리가 자체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1호 사건 기각한 판사가 누구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행정처장님하고도 같이 근무연이 있네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네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데리고 있었네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괄 일제를 마음대로 수개의 죄다라고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통정매매라고 공무원들의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 마저 부정하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인성 판사가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하고 같은 계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인성 판사님하고는 면식이 없습니다. 면식이 없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아까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법원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한 과거사 판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처장님 정도 그 자리에 중책을 맡으시려면 이런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아니 찾아줬어요.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그걸 개선.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이런 소리 마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엄호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겠습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죠? 희대의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고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보건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편한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 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대법원 법원 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보겠습니다. 적격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법원 행정처 인사를 다시 할 필요성을 제기한 김용민 의원님의 의견은 아마 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법사위의 이해관계 또는 지금 대통령이신 한 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56년, 1948년에서 8년이 지난 시점에 정권 교체를 할 뻔했었습니다. 아마 정권 교체의 전통이 있었으면 5.16 군사 쿠데타도 전두환 광주 5.18도 또는 4.19까지도 안 일어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권 교체가 안 이루어졌던 이유는 바로 해공 신익희 선생이 대선 직전에 급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죠. 리더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심장마비의 급서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4년 지나서 또 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분을 제주 4.3을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토끼 사냥하듯이 사람을 많이 죽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었고 바로 그분이 유석 조병옥 박사이십니다. 그분이 1960년 2월에 심장마비로 또 그분도 미국에서 사망하셨어요. 두 번이나 정권 교체할 만한 기량 있는 인재를 잃은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4.19가 일어났고 연달아 5.16이 일어나서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후진국형 독재인 것이죠. 혹자는 이것이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역사 속에 많은 용서를 하고 칭찬도 하십니다만 아마 우리의 국민성이 흥이 많고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도가 민주주의였다면 빨리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방자치도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고 경찰 제도도 검찰 제도도 선진국형으로 빨리 더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사 독재를 하는 통에 군사 독재에 협조한 검찰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영장에 대한 독점권마저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낙선한 후보의 지난 선거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해서 토론에 있었던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업이 비리 사업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쟁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비리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알아 몰라 인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걸 대법관 주심으로서 법률 문제라고 우기십니다. 저도 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인식에 관한 판단이 문제고 사실 문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그걸 지난 선거에 있었던 인식의 문제, 토론에 있었던 문제 가지고 급히 서둘러서 이례적으로 온갖 내규를 다 어기시고 그 내규 왜 있는 겁니까?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권한마저도 정적 살해를 위해서 남용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직 쿠데타 내란 대통령을 파면을 선고하고 치러지는 그런 비상한 시기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시기에 선택권을 박탈해버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때 만약 파기환송 판결 즉시 환송받은 판결에서 자격 박탈할 수 있는 선고형이 내려졌더라면 우리는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거예요. 바로 이승만 독재가 가능했던 것처럼 내란범이 사실상은 상황 정치하면서
김문수가 됐던 한덕수가 됐던 꼭두각시 내세워가지고 독재로 갈 뻔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 모르시겠다고요? 그걸 이해해달라고요? 그냥 이게 단순히 대선 개입입니까? 역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신익희, 또 한 번의 조병옥처럼 이재명이 없는 선거였더라면 그냥 이재명 개인이 대통령 되고 말고 떠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독재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정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어요. 아까 이용훈 대법원장님 말씀 드렸는데 그럼 또 수백 건, 수천 건이 억울한 사건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걸 승복하라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하도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공감을 하시는 눈치가 아니셔서 어쩌면 저래도 눈치가 없나 하도 개의해서 마지막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듣기 거북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